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조금 전 임금과 단체 협약을 타결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매몰된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통일교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1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습니다. 밤사이 한 차례 결렬됐던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교섭이 조금 전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오늘 서울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다행히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출근길 지하철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기련 기자, 다행히 파업의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지하철역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한 차례 결렬됐던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최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이 시작됐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어제 오후 1시부터 오늘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도 밤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인 신규 채용 규모를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 과반이 넘는 1노조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사측에서 다시 설득에 나선 끝에 추가 교섭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세 개 노조에선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1,000명이 넘는 채용을 주장했는데요. 사측은 서울시가 허용한 규모가 289명이라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교섭 결렬 이후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오전 6시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혹시나 파업이 이루어져 출퇴근길 걱정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벌어진 사고로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쳤는데요. 근로자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2명은 아직 매몰된 상태입니다. 보도에 정치훈 기자입니다. 철제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진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고 그 위로 콘크리트 잔해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광주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됐습니다. 2층부터 순식간에 지하까지 무너졌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뭔가 발파하듯이 큰 소리가 났고 이제 철제 구조물이 저렇게 무너졌고 그리고 그 위에는 작업자들이 한 10명 정도. 이 사고로 옥상과 지상에서 작업하고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발견됐지만 숨졌고 2명은 아직 매몰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이처럼 불을 환하게 밝힌 채 밤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철근이 뒤엉켜 있고 쏟아부은 네미콘이 구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서히 양성이 굳어가고 있거든요. 그 호미로 다 긁어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법 위반과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공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73%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아져 춥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엔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폭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했지만 해가 지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울도 사흘 만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 파주 영하 5.2도, 대전 영하 3.1도,
전주도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들에는 오전 4시부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더해지며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밤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강릉 1.9cm, 대관령 1.2cm를 기록했고 오늘 오전까지 최대 10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가 이어지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강원 내륙에는 최대 10cm, 충청 지역에는 최대 8cm, 수도권은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주말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무겁고 잘 뭉치는 특성이 있는 습설이라며 시설물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연말 정치권의 이른바 통일교 리스크가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거론한 정치인은 5명. 이 중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전현직 의원들도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먼저 어제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사퇴한 전재수 장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3박 6일 일정으로 뉴욕 출장을 다녀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귀국하자마자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사퇴하는 이유로 공직자 처신을 언급했습니다. 더 책임 있게, 더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전 전 장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의미한 겁니다. 전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습니다. 현직 장관이 물러난 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 전 장관 사의로 정권 차원의 리스크는 일단 해소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통일교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준 게 사실이라면 과연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을 청탁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 5명으로 여기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에게 줬다고 하는 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시계 2점, 전달 시점은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때 현직 의원이던 전 장관이 통일교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그리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또 형사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청탁하기 위해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최장 230km로 잇는 한일 해저터널은 통일교가 지난 1981년부터 추진해온 수건 사업입니다. 부산이 해저터널 출발점으로 거론되었는데 이 때문에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 장관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동영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이라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단 한 차례 10분 동안 만났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를 하면 무혐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야인 시절이던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하지만 금품 제공 제안은 없었고 이후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무혐의라는 게 입증되길 바란다면서 윤영호는 1대1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야권은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며 민주당을 향한 역곡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통일교와 유착된 게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 폭로가 멈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의 선택적 수사부터 이 대통령의 종교예산 관련 발언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정농단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특별검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겠다며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면서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서 함께 실명이 거론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정 언론의 거짓 여론조작이자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고 김규환 전 의원도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민중기 특검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본격 수사에 착수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별수사팀이 어제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수사팀은 어제 오전 구치소를 찾아 오후부터 본격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상대로 지난 8월 특검에 진술한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시점과 금액까지 특정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혐의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정치자금법 혐의는 올해 말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조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3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전재수 장관 등 주요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됐죠. 윤 전 본부장은 오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추가 폭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통일교 측은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 인사 외에도
민주당 관련 후원 명단을 밝힐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추가 폭로는 없었습니다. 관심은 다시 오늘 오후 열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통일교 주최 행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과 접촉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통일교 측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그러한 일탈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조직의 관리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교단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5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가를 법원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구속 신문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7살 양민준을 오늘 검찰에 넘깁니다. 충남경찰청은 어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민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오늘부터 국제선 제2출국장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출국장은 우선 김해공항이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10시까지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2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오늘 국내에 공식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에도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직격했습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을 테니 실제 손해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을 콕 짚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 형사처벌이 실무자 처벌에 그치는 만큼 경제적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사례로 언급한 겁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고용노동부 보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쿠팡을 언급했습니다. 그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증을 올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 문제도 꺼냈습니다.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을 일으키는 밑과리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가 있으면 익명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회복을 위해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부, 교육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름을 알린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 쓴소리를 하며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 박찬대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대거 출동해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엇박자를 지적하며 자신이 이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그동안 재판 중지법을 비롯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모습이 반복되자 이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겁니다. 정 대표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과 한 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 대표 측에선 보궐선거에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과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인 이모경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상 명청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필리버스터 충돌에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겨냥한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90도 폴더 인사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우 의장은 이번엔 답례를 전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는 잠시. 곽 의원이 발언 때에 올린 스케치북을 보자마자 장내가 금세 소란스러워집니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곽 의원이 언급한 안내 문구인데요. 본회의장에 들고 간 스케치북에 해당 문구를 일부러 패러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지켜보던 우 의장은 스케치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곽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발언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예, 이게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곽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2시간 50여 분 만에 마무리됐고 그 사이 자리를 떠난 우 의장을 대신해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을 지켰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쿠팡 본사를 사흘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의심 신고 건수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쿠팡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 이례적인 사흘 연속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고 압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쫓는 한편 쿠팡 내부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중국 국적 피의자는 지난 2022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말쯤 퇴사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비식별화, 암호화, 그리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나눠 있어야 됩니다. 이 접근 권한도 각 위험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세분화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 쿠팡 사태 이후 피싱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된 건 모두 229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수법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실제 피해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무려 12,000%의 천문학적인 이자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서자 노트북과 컴퓨터가 가득하고 경찰들이 안에 있던 젊은 남성들을 체포합니다. 나와!
대구 일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 대부업에 가담한 영업팀장 등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소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들이 받은 이자는 최소 4,000%에서 많게는 12,000%까지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협박이 이어졌는데 전화 협박은 기본이고 누구기는 570만 원 왔나 그래야지. 문자 계속 뿌려줄게 끊어라. 미리 받아놓은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173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챙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대부업 사무실로 임차하고 1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12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활용한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못 잡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의 범죄 수익 몰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2천만 원대의 현금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볼 뻔한 60대 남성의 기지와 함께 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타난 남성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현금 2,450만 원을 건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들이 나타나 수거책을 붙잡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경찰입니다. 사건은 60대 남성에게 걸려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였습니다. 기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됐다며 특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마련해 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행동 지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든지 이사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은 남성이 112에 신고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접선 장소로 이동할 때 순찰차 대신 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시민으로 위장한 경찰은 대전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수거책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그 피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른다고는 했지만 정황상에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찰은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세계 미식평가 매체가 발표한 최악의 음식 100선에 우리나라 음식이 4개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홍어, 연, 콩나물밥, 두부전인데요. 51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홍어의 경우 화장실에 톡 쏘는 듯한 불쾌한 향이 난다는 묘사가 적혔습니다. 다만 식감에 대해선 호평이 나왔는데요.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외국에서도 두부는 많이 먹는데 이해가 안 간다. 혹시 양념장 없이 먹었냐? 파스타도 소스 없이 먹으면 맛없다 등 불만이 나왔는데요. 반면 한국인들에게도 호불호 갈리는 음식이다. 외국인에게 익숙치 않아 낮은 평가를 받았을 뿐이니 우리 음식을 더 알리자 등 긍정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식당가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에서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그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당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백화점 측에선 해당 고객에게 유선 통화로 사과를 드렸다고 해명하면서도 다른 고객들이 불편할까 봐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백화점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밥도 못 먹냐, 복장은 자유 아닌가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저녁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의 합창단 단원 신분으로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호중 씨가 공연 중 다리를 절뚝였고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묘사돼 한때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김호중 소속사 측이 이 모든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공연장 근처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 교도소 합창 단원도 아니라며 즉각 부인하고 나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너무 구체적이라 진짜인 줄 알았네, 닮은 사람이 있었나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호중 씨 측에선 앞으로도 교도소 합창단 공연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사상을 검열하기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미국이 여행이나 출장을 위해 단기 입국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5년치 SNS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가 없어도 출장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도 이스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 42개국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돼 비교적 쉽게 미국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만 적으면 비자 없이도 90일간 미국 방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스타 신청 시 지난 5년간의 SNS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5년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지문 DNA 등 생체 정보도 함께 요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9월 미국은 이스타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되는데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새 이민 프로그램인 트럼프 골드카드의 본격 시행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Very excitingly for me and for the country, we've just launched the Trump Gold Card. Could b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100만 달러, 약 14억 7천만 원을 내면 최단 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비자 장사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우여곡절 끝에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시상식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었는데요. 베네수엘라 당국의 눈을 피해 변장까지 한 마차도는 미국의 엄호 속에 가까스로 검문소 10개를 통과했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을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바지에 패딩 점퍼를 입은 수수한 차림으로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이 여성.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당초 시상식이 열리는 현지 시각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하기로 했지만 하루 지연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의 위협을 피해 사흘간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해 결국 노르웨이 땅을 밟았습니다. I had to make. I had to be here. I believe that the risk, even though it was very high, it was worthwhile. 현지 시각 8일 마차도는 가발을 쓰고 변장한 채 검문소 10곳을 통과했습니다. 작은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에 도착했지만 강한 바람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험난한 여정이 계속됐습니다. 미군 F-18 전투기의 엄호 속에 가까스로 전용기로 갈아탄 마차도는 미국 동북부 벵고어를 경유한 뒤에야 노르웨이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 am very hopeful Venezuela will be free and we will turn a country into a beacon of hope and opportunity of democracy. 마두로가 유럽과 미국을 순회한 뒤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처벌을 공언해온 마두로 정권에 대응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엔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는 기차도 있다는데 중동에선 이 동물이 사람과 함께 비행기에 탄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권까지 있다는데 그 정체 바로 확인하시죠. 비행기 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매 4마리.
머리엔 눈을 가리는 가죽 모자, 후드를 썼습니다. 한 여행 유튜버가 신기한 듯 SNS에 올린 영상인데 중동 항공사를 이용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죠. 매는 아랍권에서 용기와 인내, 자유를 상징하며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는데요. 그렇다 보니 중동 항공사들은 매 전용 좌석도 판매한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매 밀수를 막기 위해 매 전용 여권까지 발급한다고요. 정말 세계는 넓고 그만큼 문화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처럼 비행기를 타는 매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강아지인 줄 아는 술록도 있습니다. 귀여운 착각 속에 사는 이 친구의 사연 들어보시죠. 7개월 된 술록 라스입니다. 주인 넬슨을 따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넬슨을 졸졸 따라다니는 건 물론 얼굴을 핥기도 하는데요. 덩치 큰 강아지 같죠? 태어나서 처음 사귄 친구가 강아지들이라 자기도 강아지인 줄 안다는데요. 어미 술록이 저지부족해 넬슨이 어미를 대신해 라스를 집안에서 키우며 자연스럽게 강아지들과 어울리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동화 같은 얘기네요. 하늘을 자유롭게 활강하던 스카이다이버가 예상치 못한 곳에 착륙하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 신호등에 낙하산이 걸려버린 건데요. 긴박했던 현장 화면으로 보시죠. 하늘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낙하산. 그대로 신호등에 걸립니다. 한 스카이다이버가 항공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예기치 못한 곳에 착륙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와 신호등에 걸린 낙하산을 빼려고 함께 안간힘을 쓰는데요.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 겨우 풀어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요. 하지만 시민 판사 앞에 서야 했는데요. 시설 피해가 없다는 게 확인된 뒤에야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화성만의 예술과 화성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가 서울 인사동에 마련됐습니다. 점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로 서구 중심의 역사에서 가려진 시선과 기억을 복원하는 전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굿모닝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입니다. 자개장 속 동탄호수공원을 비롯한 화성 동탄의 도시 풍경이 보입니다. 화성시 우정읍, 과거 미군 부대가 있던 곳에서 나온 탄피는 조개 껍데기와 만나 독특한 형태의 오브제가 됐습니다. 김유, 양영신, 임순균, 화성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미디어 작가 3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아트, 설치, 영상 기반 작품을 통해 화성 예술의 실험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화성에도 재능 있는 작가들이 많은데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겠다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심장인 인사동에서부터 작가를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케언즈 원주민 혈통을 가진 보이드 작가는 서구 중심의 역사에서 지어진 시선과 기억을 점이라는 독자적 조형 언어로 드러냅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작은 원형 점들이 가득한데 햇빛이 스크린을 통해 바닥 위로 흩어지는 순간 이미지는 캔버스를 벗어나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2021년 이후 국제 갤러리에서 열리는 보이드의 세 번째 개인전으로 신작 30여 점을 중심으로 시각적 규범과 신화화된 진실의 균열을 냅니다. 뮤지컬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영부인이었던 에바 페론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돈 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 33곡이 대사 없이 성수로로 이어지고 무대는 화려한 장치 대신 배우와 조명에 집중합니다. 아름답고 힘있는 보컬이 필수인 에바 페론 역은 김소연, 김소양, 유리아가 맡아 에바의 드라마틱한 삶을 표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비나 눈이 내린 날만 조심하면 될까요? 조사 결과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닷새가는 미끄럼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오늘 블랙아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큰 날인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도로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어제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도로가 얼지 않아 차들은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도로 표면의 온도가 내려가며 이렇게 살얼음이 깔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에 생긴 매우 얇은 얼음막인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내린 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미끄럼 교통사고 361건을 분석한 결과 강수일 다음 날부터 5일간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맑은 날에도 아스팔트 틈에 남은 수분이 얼며 도로 표면에 얼음막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다시 맑아지면 운전자는 도로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평소 속도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이지 않는 결빙 구간을 고속으로 진입하면서 차량 통제력을 잃은 비나 눈이 온 이후 기온이 떨어졌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운전해야 합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실험한 결과 속도가 60km만 돼도 차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돌아버립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가속,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피하는 부드러운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특히 트럭과 버스는 제동거리가 긴 만큼 앞차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MBN 뉴스 황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두각을 나타낸 기업들이 제22회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 자리에 모였습니다. K푸드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기업부터 AI를 전면에 내세워 혁신을 이룬 기업 등 각자의 분야에서 신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선 라면 전문 매장. 이곳엔 일명 K라면을 맛보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면을 비롯해 K푸드로 불리는 한국 음식은 이제 글로벌 수출 시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불닭 신화를 앞세워 K푸드 열풍을 주도한 삼양식품은 올해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1억 불 수출탑으로 시작해서 올해 이제 9억 불 수출탑까지 받게 됐는데요. 글로벌 소비자들에 맞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한 CJ 올리브영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통화 요약,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선보인 LG U+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몬헬스케어와 유로윈스피아, 웨이크 등 5개 기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성셀틱과 빔스온탑, 오니스트 등 7개 기업은 매경미디어 회장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환자용 스마트 병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시켰고 2026년에는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파고로 특히나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도 신성장 경영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우리 기업들.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각자 도생 시대에 경쟁력은 곧 국력이라며 국내 기업 지원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특보가 발효된 충남 보령과 전주는 현재 영하 3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늦은 오후부터 눈발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예보됐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경기와 충북지방에도 3에서 8cm, 서울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서 비닐하우스 등의 붕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동해안에 따라서는 3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10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제주는 일요일까지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